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블루노트에서 55년부터 58년까지 발매했던 앨범들 시리즈 1500번대의 그 수많은 명반들 중에 오늘은 가장 유명한 앨범들. 첫 번째는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상징과 같은 앨범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 1957년 앨범이고 그 중에 첫 곡 블루 트레인 타이틀곡을 가져와 봤는데 1577번 57년에 녹음돼서 58년 1월에 발매된 앨범인데 존 콜트레인이라는 뮤지션이 블루노트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낸 유일한 앨범이고 하지만 블루노트의 앨범 중에 상징과도 같은 앨범이니 뮤지션 자체 존 콜트레인으로 보자면은 존 콜트레인이 하드밥 시절을 아예 그냥 총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앨범이고 요 앨범 내고 한 2년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존 콜트레인이 그때까지 자신이 한 음악 중 앨범 중에 이 앨범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고 할 정도니 57년도 녹음인데요. 57년도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 콜트레인이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잠깐 나와갖고 프리랜서를 하던 시절인데 셀로니어스 몽크와 같이 음악을 하게 되면서 뉴욕의 파이브 스팟 클럽 같은 데서 장기 공연을 하고 몽크로부터 존 콜트레인이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아서 존 콜트레인이 음악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해라고 하는 해가 57년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 예. 그 57년에 9월 15일 날 이 앨범을 블루노트와 녹음을 하게 되는데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스폰, 위모건의 트럼펫, 커티스 플러의 트럼본 폴 챔버스가 베이스, 필리조 존스가 드럼,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 이렇게 6명이 이게 3관 구성이다 보니까는 완전 압도적이고 풍부하고 웅장하고 이런 표현이 딱 걸맞는 연주가 앨범 전체에 흐르고 있어서 이거는 재즈를 들으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어떻게 거쳐가야 되는 그런 앨범이죠. 존 콜트레인 팬으로서도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 거고요. 녹음일이 57년 9월 15일.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9월이니까 녹음된 지 65년 되는 해인데 마침 블루노트에서 톤 포잇 시리즈라고 앨범을 아주 퀄리티 있게 리이슈하는 톤 포잇 시리즈를 내는데 리이슈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저번 주 9월 15일 날 이 앨범이 다시 리이슈가 됐거든요. LP로. 근데 두 버전으로 됐어요. LP로. 예, 원본하고 똑같은 모노 앨범이 하나 있고 2장짜리로 해서 그때 담기지 못했던 미발표곡들이랑 낸 스테레오 버전 이렇게 두 버전으로 해서 저번 주부터 인스타 보면은 재즈 관련 포스트를 하는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앨범 사갖고 들으면서 언박싱 영상도 올리고 음악 듣는 것도 올리고 해서 아직까지도 최고의 인기 있는 앨범. 그게 1500번대 1577번으로 나왔던 블루 트레인이라는 앨범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색소포니스트인데 행크 모블리를 갖고 왔는데 행크 모블리의 행크 모블리라는 앨범이고 동명의 앨범. 예, 1957년 앨범이고 Falling in Love with Love라는 곡인데요. 1년 번호는 1568번으로 발매가 됐는데 행크 모블리가 테너 색스폰을 연주하고 빌 하드머니 트럼펫, 커티스 포터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가 알토를 불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매번 얘기하는 소니 클락이 피아노를 치고 폴 챔버스 베이스, 아트 테일러 드럼. 이 1500번대 99장의 앨범 중에 행크 모블리의 앨범이 4장이나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앨범을 유명한 앨범 속에 넣은 거는 2019년에 이베이에서 이 앨범의 초반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초반을 모으는 콜렉터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블루노트의 1500번 시리즈 중에도 이 앨범은 초반이 그러니까 이 앨범이 그 당시 나왔을 때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금방 폐반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초반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 역으로 이 앨범이 굉장히 유명해진 앨범인 거죠. 제가 고른 곡은 Falling in Love with Love라는 곡인데
빌 하드먼의 뮤트 트럼펫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행크 모블리의 테너가 아주 듣기 좋은 앙상블을 이루는데 곡 중간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락이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는데 컴핑이라고 하죠. 다른 관악기들이 솔로를 할 때 이렇게 추임새를 맞춰주는데 그 느낌이 너무너무나 좋고 또 소니 클락이 피아노 솔로를 할 때는 또 발을 이렇게 탁탁 구르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달까? 아주 신나고 그러면서도 아주 온화한 아주 훌륭한 연주를 담은 앨범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고른 음반은 우리 채널을 2년 전에 시작할 때 첫 회에서 얘기했던 캐넌볼 애들리의 Something Else 앨범 썸띵 오텀 리브스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좋았어. 이 캐논볼 애들리의 Something Else는 1년 번호가 1595번 그러니까 58년 1월에 녹음해서 8월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것도 블루노트에서 딱 한 장, 캐논볼 애들리가 한 장이고 딱. 그렇죠. 이 앨범. 캐논볼 애들리가 리더작으로 낸 블루노트의 유일한 앨범이고 이 앨범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 블루노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과 마일스 데이비스가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콜롬비아 레코드 소속이기 때문에 블루노트에 자기 이름으로 음반을 낼 수 없어서 그렇게 냈다 하는 그냥,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지금 트럼펫으로 여기 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쯤은 딴 데 사이드맨으로 연주한 적이 없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는 사이드맨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밴드로만 음악을 했는데 블루노트 대표인 알프레드 라이온과 약속을 해갖고 내긴 내는데 캐논볼 애들리를 세워놓고 근데 Something Else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또 작곡도 마일스 데이비스고 해서 그 의견이 아주 힘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럴듯해요 그것도. 또 어떤 일본 평론가가 해석한 걸 보니까 이 캐논볼 애들리가 그 당시에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에 가담하고 있었고 이 캐논볼 애들리의 재능을 너무너무 높게 산 마일스 데이비스가 캐논볼 애들리의 리더작에 사이드맨으로까지 참여를 해서 그를 키워주는 음반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캐논볼 애들리의 이름으로 나오는 앨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이드맨으로 들어와 줬고 이렇게 알토 색소폰과 트럼펫이 있고 피아노는 행크 존스, 베이스는 샘 존스 그리고 드럼은 그 유명한 아트 블레이키. 완전히 초호합한 초호화지 정말. 예, 멤버 구성으로 이 나온 명반인데 역시 고른 곡이 오톰 리브스잖아요. 우리가 첫 회 때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재즈 곡도 11분 정도 되는 이 러닝 타임 동안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시간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몇 곡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최고의 연주라고 생각이 되고 왠지 차가운 듯 따뜻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에다가 둥글둥글하면서도 역시 따뜻함을 갖고 있는 캐논볼 애들리의 알토 색소폰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엄청나고 행크 존스, 샘 존스, 아트 테일러의 그 받쳐주는 리듬 섹션의 그 모든 조화가 엄청난 앨범이고 이 곡만큼은 64년 동안 가을에 얼마나 많이 틀어졌을지 예, 저희도 재작년에 얘기하고 올 가을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텀 리브 하면 따다다단 하고 전주 이렇게 시작돼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노래지 하다가 조금 지나서 따다다단 근데 그 사운드가 딱 시작이 되면 안심이 돼요. 아 좋다. 메인 멜로디를 처음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는 그냥 이 곡의 바이블처럼 누구나 그걸 베이스로 놓고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연주인지 알 수 있죠. 네 번째로 고른 음반은 캐논볼 애들리의 음반에서 드럼을 쳤던 아트 블레이키 The Jazz Messengers의 At the Cafe Bohemia 볼륨 2 1955년 음반인데요. Like Someone in Love라는 곡입니다. 이 카페 보헤미아가 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예. 있는 아주 유명한 재즈 카페. 예. 찾아보니까 55년 1월인가 2월부터
재즈를 위주로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즈 라이브의 온상 중에 몇 군데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이 됐었고 많은 비밥 뮤지션이나 재즈 뮤지션들이 여기서 연주를 많이 남김으로써 굉장히 커진, 그러니까 카페 보헤미아가 가장 커지고 중요해진 클럽이 된 게 이 55년도고 마침 이 55년도에 카페 보헤미아에서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가 녹음을 한 거죠. 55년 11월 23일 날 녹음이 되었다고 하는데 볼륨 1, 2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볼륨 2예요. 예. 볼륨 2 중에 제가 Like Someone in Love를 골랐는데 1년 번호 1507번하고 8번이 이 음반 볼륨 1, 2인데 아트 블레이키가 드러머에 앉아있고 트럼펫에 케니 도럼, 테너 색소폰에 행크 행크 모블리, 모블리, 피아노에 호레이스 호레이스 실버, 실버. 베이스에 덕 와트킨스. 이 앨범은 이 1500번대 블루노트 앨범 중에 첫 번째로 녹음된 12인치 LP래요. 이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란 이름이 이 앨범 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 아트 블레이키가 처음에 할 때도 자신의 밴드를 재즈 메신저스라고 칭한 적은 있었는데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라고 하는 50년대부터 시작된 하드밥의 온상이 된 그 밴드 이름으로서는 처음 나온 앨범이고 이 앨범은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저는 LP는 없고 CD로 갖고 있지만 리드 마일스가 블루노트 디자인을 하기 전에 존 허먼 세이더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 앨범 자켓을 보면 더 재즈 메신저스라고 아주 꽉 채워진 타이포그래피 밑에 멤버들의 사진, 역시 블루노트의 대표이자 포토그래퍼인 프랜시스 울프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앨범만으로도 이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Like Someone in Love는 솔로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트럼펫에 케니 도럼, 테너 색소폰에 행크 모블리, 그리고 피아노에 호레이스 실버가 이렇게 물 흐르는 듯이 이렇게 연계감이 쫙 있는데 하드밥이라는 새로 태동된 장르 음악을 이 밴드가 완성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주 훌륭한 연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죠. 다섯 번째로는 소니 롤린스의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1957년 앨범이고 I Can Get Started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1년 번호로는 1581번 그러니까 57년 11월에 녹음됐다고 하고 58년에 발매가 됐는데 빌리지 뱅가드에서 최초로 녹음된 라이브 앨범이 이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이? 예. 당시 27살인 젊은 거장 소니 롤린스 앨범에서 라이브만의 특성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살짝 아방가르드한 느낌인데 굉장히 하드밥의 충실한 연주, 그 즉흥 연주가 아주 매력적인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I Can Get Started라는 곡은 한 4분 56초 되는데 베이스는 윌버 웨어, 드럼은 나중에 존 콜트레인과 함께하는 엘빈 존스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베이스와 드럼은 절제돼 있고 테너 색소폰, 소니 롤린스가 그 아주 자유분방한 즉흥 연주로 꽉꽉 채우고 있어서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을 여러 가지 스튜디오 앨범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 앨범이 나왔을 때는 와 라이브에서는 더 자유분방하게 하는구나 이 친구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그 소니 롤린스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앨범이어서 다섯 번째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1500번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